어떤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골짜기 끝자락에 돌담집 몇 채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새벽이면 흙냄새와 연기냄새가 뒤섞이는 그런 곳입니다. 시간은 시계로 흐르지 않습니다. 아직 남은 일의 무게로 흐릅니다. 그 마을에 농부가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손에 잡히는 것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가 가장 많이 부려먹은 건 당나귀였습니다. 당나귀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전부를 말해줍니다. 그는 도구였습니다. 짐을 싣고 부릴 수 있는 내 발과 등짝,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농부는 우리로 왔습니다. 낡은 가죽 안장을 걸치고 그날 하루치 짐을 얹었습니다. 곡식 자루, 장작 다발, 어른도 들기 힘든 물동이들이었습니다. 당나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날마다, 계절마다, 해마다요. 농부가 끝내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당나귀의 등이 서서히 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이 변했습니다. 한때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눈이 이제 멀고 공허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앞을 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온몸으로 배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이, 그 조용하고 완전한 포기가 사실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딘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골짜기, 빛이 연한 황금빛으로 내려앉던 날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날따라 짐을 더 많이 실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장날이었으니까요. 이번 길은 반드시 본전 이상을 뽑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나귀는 짐이 등에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움찔하지 않는 법을 배운 몸이었으니까요. 그냥 걸었습니다. 밭두렁을 따라 오래된 감나무 옆을 지나 돌담을 끼고 골짜기 길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땅이 꺼졌습니다. 오래전 버려진 우물이었습니다. 덥게 나무판이 썩었고 누군가 흙과 낙엽으로 얇게 덮어놓은 채 고치겠다 미루다가 결국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앞발이 먼저 빠졌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찰나, 그리고 나머지 몸이 따라갔습니다. 멀리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파 속 공기를 다 비워버리는 충격이었습니다. 꼬인 다리, 쏟아진 곡식들, 그리고 갑자기 완전하게 찾아온 어둠이었습니다. 농부가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물 가장자리에서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찢어지는 울음, 아프고 혼란스럽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는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농부가 아래를 향해 불렀습니다. 당나귀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계산했습니다. 밧줄과 도르의 비용, 걸리는 시간, 불러야 할 이웃의 수, 그동안 못하게 될 일들, 당나귀의 나이, 줄어드는 기력, 굽어버린 등이었습니다. 다른 생명의 고통을 한 번도 자기 일처럼 느껴본 적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냉정하게 그는 결론을 냈습니다. 당나귀는 늙었다. 우물은 어차피 메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낡은 우물을 메워야겠으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당나귀를 산채로 묻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물을 메운다고 했습니다. 이웃들도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삽을 들고 왔습니다. 우물 아래에서 당나귀는 들었습니다. 머리 위로 모이는 발소리들, 웅성거리는 목소리들, 새가 흙을 긁는 소리가요. 그리고 첫 번째 흙이 떨어졌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하게 등 위로요. 또 한 삽, 또 한 삽이요. 흙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뿌리 냄새, 지렁이 냄새, 깊고 무심한 땅속 냄새가 났습니다. 당나귀는 발버둥 쳤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돌벽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몸을 더 작게 만들 수 없을까 싶어 웅크렸습니다. 그래도 흙은 계속 왔습니다. 꾸준하게, 끊임없이, 집요하게요. 잔인함이라는 건 종종 이렇습니다.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관됩니다. 그냥 한 삽 더, 그냥 한 삽 더요. 그때였습니다. 당나귀의 내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지쳐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만 찾아오는 그 이상하고 투명한 명료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끝끝내 살아남은 모든 생명의 뼈속에 새겨진 그 본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었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당나귀는 발버둥을 멈췄습니다. 잠시 가만히 서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등 위에 쌓인 흙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펄었습니다. 귀끝에서 꼬리까지 온몸을 한번 크게 부르르요. 흙이 털 위에서 미끄러져 발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발치에 작은 흙더미가 쌓였습니다. 그 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삽에 흙이 왔습니다. 털었습니다. 올라섰습니다. 또 털고 또 올라서고요. 머리 위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요. 그들은 당나귀를 묻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를 무덤으로 삼으려 했던 흙 한 삽 한 삽이 그의 발밑의 땅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등이 쑤셨습니다. 흙이 너무 빠르게 쏟아져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이제 여기까지인가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다는 완강하고 비합리적인 몸의 고집 하나만으로 한 번 털고 한 발 올라서고요. 그러다 갑자기 빛이 보였습니다. 농부의 귀에 삽질을 멈추게 만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부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농부가 우물 가장자리로 다가가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삽이 손에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우물 턱바로 아래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깜빡이며 온몸이 흙으로 뒤덮인 채 다리를 떨면서요. 누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누가 움직이기도 전에요. 당나귀는 앞발을 우물 테두리에 걸쳤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땅 위로 나왔습니다. 연한 가을빛 속에서 그는 그렇게 서서 숨을 쉬었습니다. 농부와 이웃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삽이 힘없이 손에 늘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를 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그에게 흙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한 짓의 증거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오랫동안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당나귀 이야기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특히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발버둥을 멈추고 다른 무언가를 시작한 그 순간을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를요. 힘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합니다. 용기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과 함께 일하려는 의지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던져진 것이라 해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걸 못하는지요. 흙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흙과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이 문제야. 누가 나 좀 꺼내줘. 그러는 사이에도 우물은 차오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습니다. 전쟁, 전염병, 배신, 재임 내내 그는 온갖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행동을 앞으로 밀어낸다. 길을 막는 것이 결국 길이 된다. 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정밀한 관찰입니다. 장애물은 길과 별개가 아닙니다. 제대로 쓰면 장애물 자체가 길이 됩니다. 당나귀는 이걸 철학으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에게 있었던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흙,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는 그게 오히려 유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흙을 분석하고, 흙을 원망하고, 흙의 부당함에 대한 긴 글을 씁니다.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그러는 사이 우물은 더 빠르게 찹니다.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순간에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전부입니다. 피해자에서 건축가로의 전환, 그게 게임의 전부입니다. 낙관주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흙이 아프지 않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털고 올라서고 또 털고 또 올라서면 됩니다. 당나귀는 자신을 묻으려 했던 바로 그 흙을 온몸에 달고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훈장처럼요. 농부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열린 들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아침의 연한 황금빛 속으로 다음에 오는 것들을 향해서요. 그게 전부입니다. 극적인 탈출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물 위로 솟아오르던 그 순간이 핵심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것,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로 한 그 결정, 그게 핵심입니다. 내 발밑의 땅이 내가 직접 한번 털고 한번 올라서며 쌓아온 그 땅이 나를 끝까지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요. 지금 당신이 어떤 우물 안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직장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일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무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매일 털고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요. 이 당나귀를 기억해주세요. 해피엔딩이라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묻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름도 빛도 없던 그 어둠 속에서 늙고 지친 당나귀를 다시 빛 속으로 이끈 그 완강하고 비합리적이고 눈부신 힘이 살아있습니다. 털어내세요. 발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계속 걸어가세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오늘 이 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댓글에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매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있는 지혜를 찾아갑니다.